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크레딧 전략 최성종 연구원. 네, 지난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에서 자산기준 유럽 최대 은행인 HSBC 홀딩스의 신용등급을 한너치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수익 창출력 저하,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이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초중금리 장기화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른 충당금 확대가 지금 현재 수익성 저하가 1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HSBC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대규모 구조조정안 시행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된 점이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초저금리 환경에 따른 수익성 저하 압력이 높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좀 감안을 했을 때 HSBC뿐만이 아니라 유럽 은행들 전반적으로 등급 하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보수적인 접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럽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은행 쪽도 좀 마찬가지 그림을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미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이제 충당금 적립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이랑 유럽만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조금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IT 하드웨어 산업 이규화 연구원. 네, 어제 스파 코멘트를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지금 그 스마트폰이 수혜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하지만 사실 그 정도로 수혜냐라고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이제 화웨이 쪽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게 또 사실이다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저희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사실인 경우에 이제 어떨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또 줬기 때문에 2020년 9월 14일 이후로는 주문이 추가적으로 이제 좀 불가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화웨이가 자사 AP랑 모뎀 칩을 지금 TSMC에서 보통 공급을 받는데, 그 뒤에 표가 있지만 애플 다음으로 자사 이제 AP 탑재율이 제일 높은 게 지금 화웨이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이고 거의 70% 이상 지금 자사 AP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애플도 자사의 이제 A 시리즈, A 12, 13 같은 이제 이런 AP 강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화웨이도 이런 자사 AP 기린 칩이라고 하는 성능을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품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던 건데, 이게 지금 힘들어지면서 제품 경쟁력 자체에 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영향이 계속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 미중 무역 분쟁 때 특히 이제 5월부터 본격화됐는데, 그때 이제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유럽 점유율이 2분기에 이제 5.6%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그 절반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 월별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뒤에 제가 이제 차트를 넣어놨지만 1월에 보통 이제 20%에서 27%까지 화웨이가 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 10%대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6월, 7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15%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요. 한번 빠진 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빠져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는 반대로 이제 20% 중후반에서 30% 중후반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도 30% 중반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점유율 뺏어온 게 계속 지금 유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GMS를 계속 못 쓰고 있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AP까지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제품 경쟁력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화되는 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굳이 화웨이를 살 이유가 점점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 수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AP 같은 경우는 애플이랑 화웨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체 제품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오포, 비보, 샤오미는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그러니까 퀄컴 제품을 보통 쓰고 중저가는 미디어텍 제품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 화웨이가 퀄컴을 쓸 일도 사실상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미디어텍 제품을 써야 되는데, 미디어텍 제품을 하이엔드에 쓰기에는 사실은 기린이나 타사 이제 AP 대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이엔드 쪽에서는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그의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나 파트론, MC넥스 같은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올해 하반기부터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좀 말씀드리면 어제 그 SMIC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어제 그 주가가 한 8% 정도 상승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 사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보다는 오히려 중국 SMIC의 주가가 그 수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이고요.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로 한 3조 원 정도 지분 투자를 새로 했습니다. 최신 공정이 14나노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화웨이라든지 뭐 삼성전자가 만드는 AP는 지금 7나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화웨이의 최신 칩은 이 SMIC에서 현재로서는 못 만드는데 화웨이의 전략을 좀 추정을 해보면 당분간은 뭐 미디어텍이라든지 이런 기성 AP를 쓰다가 중국 정부랑 공동으로 SMIC를 좀 많이 키워가지고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자체 AP를 이 SMIC한테 줘서 거기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원이 향후에 이제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핸드셋 수혜 관련해서요.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이 수혜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남미, 중남미나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지역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 어느 정도 수혜 좀 볼 수 있는지 뭐 판매 대수 정도로 뭐 좀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럽을 일단 말씀드린 거는 뭐 여기가 이제 제일 확실한 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다른 중남미 지역도 당연히 삼성전자 수혜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른 기업들은 제가 안 보여드렸지만 뭐 애플보다는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다른 중화권 업체들도 비슷하게 수혜를 입는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화웨이가 지금 점유율이 뭐 20% 중반 정도에서 지금 10%대로 중반으로 한 10%포인트 떨어졌으면 삼성전자가 한 그 절반 정도 가져가고요. 나머지 업체들이 1-2%포인트 정도씩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기타 이제 중남미 지역도 이제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판매 대수로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2-3천만 대 이상 증가한 효과가 연간으로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전체 판매 비중에서 뭐 10% 이상 증가한 효과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자동차 산업 가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모더나 미국 시장에서 모더나 관련해서 백신 관련된 어떤 낙관론, 그 다음에 의구심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이제 경제 회복 기대감 때문에 자동차 주가도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만도나 위아 같은 회사들이 한 13%, 14% 정도 올랐고요. 현대기아, 모비스도 한 7, 8%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요. 일단 산업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4월 달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그림 1번 보시는 것처럼 한 4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한 38%에 비해서 감소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그 그림 2번의 지역별로 보시면 유럽이나 남미 쪽이 대략 한 80%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부터 글로벌 락다운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4월 감소율 45% 정도면은 뭐 저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그림 2번에 중국 쪽을 좀 보시면 중국이 이제 1월 달에 문제가 터지고요. 2월 달에 마이너스 80 정도 갔고요. 중국의 회복 과정을 보면 이제 3월에 마이너스 40, 이제 4월에 뭐 마이너스 6 승용 기준으로는 이렇게 해서 뭐 플랫 가까이 오는데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점진적으로 이제 2분기 저점으로 3분기부터는 회복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가 고가의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전망의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기 리바운드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그 판매 성장률이 이제 장기적으로 감소할 거라고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 수요가 높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뭐 장기 전망에 있어서의 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 구조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완성차가 실적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밸류 체인이 같이 좋아지는 그런 같이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현대차 그룹 쪽에 현대차 그룹 그리고 전동화 요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요 양쪽에 다 해당되는 교집합으로서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서는 기아차를 좀 더 좋게 보는데 지금 인도 쪽에서의 대기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 모멘텀이 현대차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동화 관련해서는 지난해 현대차가 2025년 그 장기 전망을 발표하면서 미래 사업 기반을 위해서 한 20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50% 정도가 전동화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중장기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한원 시스템하고 S&T 모티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동화 트렌드에 부합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해외 주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 2주마다 말씀드리는 해외 주식 그 하이엔로 동향이고요. 그 페이지는 26페이지 차트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뭐 미국 S&P가 1.2%, 중국 상해가 0.3%, 일본 타픽스가 1.6% 상승해서 상승은 했지만 주요국 증시는 강보합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2주간입니다. 긍정적인 점은 중국의 노동절 연휴 이후에 소비 개선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1일 열릴 양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역 전쟁의 재확산 가능성이 작용하면서 대부분 지수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2주 신저가 신고가 종목을 보면요. 일단 종목 수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다 신고가 종목이 개수가 늘었습니다. 또 신저가 종목 개수도 증가를 했고 이걸 보면 2주 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종목 간에 좀 갈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IT나 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엔비디아나 페이팔 같은 업체들도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좀 차별화됐다 이렇게 눈에 띄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은 양해를 앞두고 인프라 투자 기대가 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4월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IT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역시 소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소비재 섹터도 좋았습니다. CSI 300 중에서는 잘 아시는 이제 샤니, 삼일중공업이나 규조모태주, 오량액, 해첨료, 중과서관 같은 기업들 22개 기업이 신고가 기록을 했고 일본에서는 저희가 추천 중인 라이온, 그다음에 원격 위로 때 말씀드렸던 M3, 그다음에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같은 회사들이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저희 추천한 종목 글로벌 스탁스 10 중에서는 GDS 홀딩스나 신남에로, 라이온, 하이디라오, 텐센트 등 7개 종목이 시장 대비 초과 상승을 했는데요. 대체로 저희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국의 노동절 이후의 소비 개선, 그리고 언택 수요 확대에 수혜조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이게 좀 좋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